일본이 사실상은 아베 탄핵 직전까지 온 거라고 봐요. 나 일본 사람들이 현직 수상 물러가라고 데모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그것도 몇천 명 모여가지고. 네. 원래 시위가 없는 아, 나라라고 왜 하죠. 그래요? 몇천 명이나 몇만 명이에요. 아니,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게 예외 있잖아. 네. 동유럽이 개방되거나 어디가 민주화될 때는요. 옆 나라에 영향을 받거든요. 예. 난 우리까지는 진짜로 개돼지였어. 한국에 비하면. 일본 시민들이 우리 촛불 집회를 보면서 한 번은 해보고 싶었나 봐요. 예. 근데 그게 역사에서도 있잖아요. 3.1 운동이 5.4 운동이나 무폭력 운동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우리 촛불이 저는 미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일본에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어쨌건 일본 재무상의 50대 직원이 번청의 지시로 문서를 고쳤다는 취재 메모를 남기고 죽었어요. 이게 이제 문서 조작인 거죠. 근데 이게 아베 부인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서 일본의 그런- MB. 예. 그러니까 아베가 생긴 것도 딱 일본판 닮았어. MB예요. 생긴 것도 닮았어. 쪽발이 같이 생겼잖아, 다들. 지금 이 상황에서 실무자는 자살을 했다고 하고 타살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문서가 조작됐다. 재무성에 일본 재무성에서 만든 이 문서가 조작이 됐다는 것을 폭로한 게 누구냐 하면 일본의 공명당에서 했어요. 공명당은 자민당하고 연립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연립 정당인 거죠. 그래서 이 공명당에서 이거를 터뜨렸고요. 이게 이제 모리토모 스캔들이라고 해서 학원 부지에 관계된 문제였거든요. 이거를 아베 부인이 로비에 의해서 아주 심각하게 국가 재정을 손해보게 만든 사건인데 여기에서 지금 공명당이 들고 나온 것을 보니까 또 기시감이 느껴져요. 1년 전 이맘때 그 바른정당이 뛰쳐나와가지고 탄핵에 동참했던 그 기시감이 느껴지면서 일본도 아마도 뭐잖아. 이 일본은 이제 뭐 탄핵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는 수상을 그냥 바꿔치는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좀 재밌는 게 약간 대입을 해보면 지금 모리토모 학원 자체가 어쩌면 이명박처럼 다스하고 비슷하게 실소 위주로 의심돼요. 내가 봤을 땐 그래. 맞아요. 네. 아베하고 아베 부인이 엮여 있는 예. 건데 그거를 국유지를 이 학원에다가 엄청 싸게 팔아. 네. 근데 이걸 조작 관련돼 있다고 하는 이 재무성 직원은 아베하고 연관 있는 부분만을 다 300곳 이상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살했다. 그래서 아베 입장에서는 지금 난망하지 진짜. 그렇죠. 한국 돈으로 93억 정도 되는 돈인데 한 방에 100억 넘네요. 좀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유행한 게 3년 후에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개혁 분위기가 1, 2년이 지나니까 일본으로 건너간 것 같아서 우리가 정치 문화적 선도국이 된 것 같은 그런 신호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사건이라고 한국에서 볼 때는 정말 작은 사건이죠.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에 보면 온갖 조작을 통해서 유지를 했지만 그나마 일본은 아직도 정치가 살아있다는 걸 좀 느껴요. 문서 조작 하나 저거 덮을 수 있거든요. 일단 번개탄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삼길 수 있었는데 이것을 어쨌든 우리 수준의 혁명은 아니지만 총리 정도는 갈아치울 수 우리나라로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하나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 국민들한테 우리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이 진짜 한 번도 민중혁명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민주혁명이라는 그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조로의 기회거든요. 조로의 일본이 진보 민주정치가 지금 거의 소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진보 민주정치를 확대시킨다는 의미는요. 동북아 정세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통령 구속시키는 걸 배우지 말고 한국 민중들이 촛불을 어떻게 켰고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좀 배워서 일본 민중들도 좀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이 큰 동북아 평화의 기류에 좀 합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이제 저쪽 태평양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좀 함께 동북아 평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아베의 부패는 저는 빙산의 일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계속 나올 거다 저는 봅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 재무성이 그 조작한 사태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몸통 역할을 했는데 꼬리 자르기로 해서 사표를 내고 나갈 뻔한 사람이 국세청장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이 사람이 그냥 사표 내고 나가는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열린 여당인 공명당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국세청장이 국회에 출두를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 그러면 국세청장이 나와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세청장이
자기가 그냥 떠안고 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수조 원이 걸린 것도 아닐 거고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러면 애지간하면 분다고 가정을 시켜놓고 보면 아베는 아마도 다음 주가 지나가고 나면 거의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 지금 총리를 완전히 공간을 지금 장악했고요. 시민들이. 그다음에 아베뿐만 아니라 그 내각을 총사퇴하더라고 요구하고요. 이 안에 문구가 실제로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한국을 본받자는 각성의 목소리가 민중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민주 부심. 예, 이 자부심 이게 한국인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본받자 하면서 아베 하나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총사퇴를 요구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아베가 그동안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꼬습다 막 이런 것도 기분 좋은 감정이지만 그걸 좀 한 발짝 나가서 의원 내각제라는 게 잘못 작동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베가 그냥 사퇴한다고 해서 일본 의회가 변할까요? 안 변하죠.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라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지 않는 한은 원래 아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갈 테고 맞아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또 감싸고. 그 옆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정말 잘 꺼내셨는데 MB 이후에 박근혜 다음에 홍준표가 계속 하는 거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기 네, 때문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의원들이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거 자체가 하려고. 네.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일본의 정치 시스템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과 상관없이 자기들 우리끼리만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환상 같은 거예요. 제왕 같은 새끼가 대통령을 하는 거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은 아베를 좀 보호하러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리를 이제 지켜야지, 시발. 아베는 일본 제국주의 어떤 상징 같은 인물이지만 사실 지금 아키히토 일본 왕가는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내년 4월 달에 왕위를 지금 이양하잖아요. 그렇죠. 아들한테, 그 나루히토 왕세자한테 이양하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아베의 군국주의 부활? 그 시도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제 씨가 안 먹히게 된 상황이고 남북 관계가 또 그렇게 되고 북미 관계가 그렇게 되면서 아베는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부패 스캔들이 시달리면 결국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베 그렇죠. 자체가. 예. 그런 자들이 이제 일본에서 물러나고 나면 또 일왕을 따르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일왕 자체는 2차 대전의 어떤 죄상에 대한 국제사회에 끝없는 사과를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네. 그런 과정 속에 보면 일본도 결국에는 촛불의 어떤 영향을 사실 받는 거다라고 봐요. 그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남북 관계를 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뜨거. 야, 이거 이러다가 일본 자체가 국제사회에 도태되는 거라고 느끼면 아베의 필요성은 국내 내외적으로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요. 아키히토든 뭐든 이번에 혁명을 좀 일으켜서 다 목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는요 못 속입니다. 정말 너무 과격해. 아니 인간아, 저는 진짜. 분명히 말하지만 어쨌든 일본들이 좀 일고 일어나서 어느 시대에 지금 왕을 모시고 왕의 말이 먹힙니까? 자, 큰 이슈 속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임우재. 제가 발음이 별로 요즘에 안 좋아요. 혀가 좀 아프거든요. 임우재. 예. 김일성. 비밀과 비슷한 뜻의 김일성을 발음을 빨리 했더니 그냥 김일성이 되더라고. 어쨌건 이무재 씨가 이건희의 사위였잖아요. 네. 이부진의 남편. 이제 이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갑자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장충기 문자가 관련이더라. 예. 장충기 문자 보낸 판사 중에 한 명이 이혼 담당하는 판사야. 어디가 어쩔? 이건 충분히 재척 사유가 되죠. 그렇죠. 네. 감사 인사 문자가 뭐였냐면요. 제목부터가 그냥 감사 인사예요. 모자라고 부족한 제가 언감생심 대법관 예비 후보라 라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사 다시 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듯 합니다. 이는 모두 저의 부족함과 부독의 소치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그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기초로 솔선수범, 선공후사, 감성소통의 리더십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연애편이냐 씨발. 야, 근데 잠깐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네. 이게 웃음이 나오냐 진짜. 충격 아니에요? 쓰나미죠. 아, 이거는. 웃을 때는 웃읍시다. 씨발 진짜 돌아버리네. 이건 코미디급이지 지금. 어째 뭐, 대법관 후보를 삼성에서 내정하냐? 정말 충격 아니에요? 지금도 이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김관진 생각해봐요. 외국 회사가 장관을 꽂은 건 그러니까. 그런 격이에요. 근데 뭐 삼성에만 이랬던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러니까 판례들을 보면은 부장판사였던 2011년에 4대강 사업 위헌 심판을 국민소송단 6,000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9년 촛불 집회 재판 개입일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옹호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직원한테 이 강민구 판사가 직접 이렇게 씁니다. 그동안 좌파 직원들이 게시판을 잡고 있었는데 용기 있게 나서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법부에도 개새끼가 많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법부에서 이제 부장판사 이상 되는 그 정도 급 되는 사람들 중에 삼성의 로비로 한번 연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없다고 생각해요. 삼성이 한 명은 있겠죠. 아니요, 열어놔야 돼.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마 이정열 판사도 물어보면 삼성한테 연락 받은 거 있다고 말씀하실걸요. 그 정도로 삼성이라는 그 전략기획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름은 바뀌죠, 계속. 그렇죠. 회장마다 바뀌지만 결국에는 비서실이라고 통칭되는 그 비서실의 조직 규모라는 게 웬만한 정보 조직급이에요. 경영적인 판단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리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좌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보통 한 6급, 7급 정도 되는 정도면 일단 다 그 사정 권한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리 예, 관리, 리스트 다 관리. 연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급에 맞게 대접을 하는 이게 거죠. 그 연락을 받는 그 방식 자체가 예를 들어 저 삼성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옛날 친구나 옛날 동문이나 동네 친구한테 니 요즘 뭐 잘 지내니? 하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래? 반갑다 야. 해가지고 다시 연락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술 한잔 하러 나가. 그러면 인사해라 내 친구인데 그렇지, 옆에 나와 그 있지. 사람이 삼성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보좌관 따위한테도 그런 접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그런데- 안 해? 씨. 진짜. 왜 부장판사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삼성이 접근을 안 하겠냐고. 아니 근데 이 강민구라는 사람은 좀 네. 심해요.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에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환갑이 넘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30, 40대가 주축인 모임에 주기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상생활에서 만나본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모임에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댓글도 막 달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달았던 것 중에 웃긴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오늘 삼성페이를 실제로 2건 사용해보니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폰의 킬러 앱이 될 듯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재빨리 루프페이라는 미국 벤처회사를 M&A한 삼성의 결단이 탁월합니다. 엄청난 사회 변혁을 삼성페이가 끌고 갈 태세입니다. 삼성이 미국 회사를 과감히 인수한 덕입니다. 모처럼 삼성이 한 건 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현직 판사예요? 네.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제일 위력으로 들어가야지. 이거는 스파이네, 삼성 그럼. 네? 이럴 때 스파이라고 쓰면 어쨌건 이무재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혼 소송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얼굴에 쓰여 있잖아. 이건희라고 얼굴 했다. 아니야. SAMSUNG 샘숭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이 삼성 형제들 중에 이건희가 뼛속 깊이 봉건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고추 달린 놈한테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재용한테 꽂힌 거지. 주변에서 평가는 이건희와 판박이로 그러니까는 성격부터 사업적인 수완과 능력까지 판박이는 이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부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건희가 딱 생각이 나는 얼굴이잖아요. 다부지네. 예. 이부지는 다부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자가 지금 현직 판사로 있다는 거죠? 네. 민사법정인가 보네요, 그죠? 가사법정이겠죠. 가사법정, 그렇죠. 가사법정. 서울 고법 가사 3부. 가사 3부. 그래서 이무재가 신청한 기피 신청이죠. 재판 판사를 바꿔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거 하루 전날 신청해서 원래 이제 15일인데 우리 재판하는 날인데 너무 급박하니까 판단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해서 공식적으로 재판 기일을 연기를 했고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아마도 재판부 판사를 교체할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서. 그럼 그 교체할 판사는 누가 건강한가? 될지는 모르죠. 또 뺑뺑이 아니, 또 돌린다든지. 건강한가? 골치 아파. 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가정법정은 배심원제로는 할 수가 없나요? 신청하면 본인이? 지금 본인이 요구하면 할 수 있잖아요, 배심원제를. 안타깝네요. 바꿔도 그놈이 그놈일 텐데. 네. 처남이 지금 삼성 본사에 있거든요. 네. 강남에. 예. 아침에 수원에서 올라와요. 거의 한 6시 예. 정도에 누구 처남이요?
내 직접 전화. 그럼 지금 우리 새날도 지금 삼성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연결돼 있나요?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삼성 대표적인 까 아닙니까? 근데 전화하면 나에 대한 가치가 없나 봐요. 왜 이렇게 친구 소개 안 시켜주죠? 그러면 요직이 아닌가 보죠. 그 전화한 분이. 어떤 특정 분야의 기술 개발하는. 아니 잠깐만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삼성 가족이네. 삼성 가족의 가족이니까 가족이죠. 그렇거든요. 이게 새날 근데 충격이다. 그 인간이 인간성이 별로야. 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안 좋아해. 건이 닮았구나.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좀 재밌는 게 약간 대입을 해보면 지금 모리토모 학원 자체가 어쩌면 이명박처럼 다스하고 비슷하게 실소유주로 의심돼요. 내가 봤을 땐 그래. 맞아요. 네. 아베하고 아베 부인이 엮여 있는 네. 건데 그거를 국유지를 이 학원에다가 엄청 싸게 팔아. 네. 근데 이거 조작 관련돼 있다고 하는 이 재무성 직원은 아베하고 연관 있는 부분만을 다 300곳 이상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살했다. 그래서 아베의 입장에서는 지금 난망하지 진짜. 그렇죠. 한국 돈으로 93억 정도 되는 돈인데 한 방에 100억 넘네요. 좀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유행한 게 3년 후에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개혁 분위기가 1, 2년이 지나니까 일본으로 건너간 것 같아서 우리가 정치 문화적 선도국이 된 것 같은 그런 신호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사건이라고 한국에서 볼 때는 정말 작은 사건. 일본이 사실상은 아베 탄핵 직전까지 온 거라고 봐요. 나 일본 사람들이 현직 수상 물러가라고 데모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그것도 몇천 명 모여가지고. 네. 원래 시위가 없는 나라라고 왜 하죠. 그래요? 몇천 명이나 몇만 명이에요. 아니, 어쨌건 간에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게 예외 있잖아. 네. 동유럽이 개방되거나 어디가 민주화될 때는요. 옆 나라에 영향을 받거든요. 예. 난 우리까지는 진짜로 개돼지였어. 한국에 비하면. 예, 일본 시민들이 우리 촛불 집회를 보면서 한 번은 해보고 싶었나 봐요. 예. 근데 그게 역사에서도 있잖아요. 3.1운동이 5.4운동이나 무폭력운동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우리 촛불이 저는 미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일본에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어쨌건 일본 재무성의 50대 직원이 본청의 지시로 문서를 고쳤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죽었어요. 이게 이제 문서 조작인 거죠. 근데 이게 아베 부인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서 일본의 결국은 MB. 예. 그러니까 아베가 생긴 것도 딱 닮았어. 일본판 MB예요. 생긴 것도 닮았어. 쪽발이 같이 생겼잖아, 다들. 지금 이 상황에서 실무자는 자살을 했다고 하고 타살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문서가 조작됐다. 재무성에 일본 재무성에서 만든 이 문서가 조작이 됐다는 것을 폭로한 게 누구냐 하면 일본의 공명당에서 했어요. 공명당은 자민당하고 연립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연립정당인 거죠. 그래서 이 공명당에서 이거를 터뜨렸고요. 이게 이제 모리토모 스캔들이라고 해서 학원 부지에 관계된 문제였거든요. 이거를 아베 부인이 로비에 의해서 아주 심각하게 국가 재정을 손해보게 만든 사건인데 여기에서 지금 공명당이 들고 나온 것을 보니까 또 기시감이 느껴져요. 1년 전 이맘때 그 바른정당이 뛰쳐나와가지고 탄핵에 동참했던 그 기시감이 느껴지면서 일본도 아마도 뭐잖아. 이 일본은 이제 뭐 탄핵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는 수상을 그냥 바꿔치는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가지.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에 보면 온갖 조작을 통해서 유지를 했지만 그나마 일본은 아직도 정치가 살아있다는 걸 좀 느껴요. 문서 조작 하나 저거 덮을 수 있거든요. 일단 번개탄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삼길 수 있었는데 이것을 어쨌든 우리 수준의 혁명은 아니지만 총리 정도는 갈아치울 수, 우리나라로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을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 국민들한테 우리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이 진짜 한 번도 민중혁명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민주혁명이라는 그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절호의 기회거든요. 절호의 일본이 진보 민주정치가 지금 거의 소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진보 민주정치를 확대시킨다는 의미는요. 동북아 정세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통령 구속시키는 걸 배우지 말고 한국 민중들이 촛불을 어떻게 켰고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좀 배워서 일본 민중들도 좀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이 큰 동북아 평화의 기류에 좀 합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이제 저쪽 태평양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좀 함께 동북아 평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아베의 부패는 저는 빙산의 일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계속 나올 거다 저는 봅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 재무성이 그 조작한 사태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몸통 역할을 했는데 꼬리 자르기로 해서 사표를 내고 나갈 뻔한 사람이 국세청장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이 사람이 그냥 사표 내고 나가는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열린 여당인 공명당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국세청장이 국회에 출두를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 그러면 국세청장이 나와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세청장이 자기가 그냥 떠안고 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수조 원이 걸린 것도 아닐 거고